大人一枚。 안녕하세요. 에브리 무비인 마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래 영화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를 나누는 분기점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제프리 노엘 스미스의 세계 영화 대사전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대 영화가 시작된다고 서술해 놓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영화 운동인 네오리얼리즘을 기준으로 삼아서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를 분기점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이전의 영화들을 고전 영화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한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수려한 영상미와 소름 끼치는 서사가 인상 깊은 걸작이죠. 하지만 결말 부분에서 영화 속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신문의 기사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인물이 갑자기 렌즈를 쳐다보고 관객에게 유쾌하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남자란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매한. 왜 이러한 결말을 넣은 것일까요? 1960년 당시 영화 시장은 지금처럼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시네큐와 같은 멀티플렉스가 영화판권을 구매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화관마다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여를 완성하고 극장주들을 불러서 시사회를 했는데 극장주들은 결말이 너무 무서워서 흥행이 우려된다며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기영 감독은 영화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결말의 끔찍함을 중화시켜주는 액자식 결말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사회의 시스템이 예술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초기 영화들은 어떤 이념이나 사고방식들을 주입하는 선전물,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당에서 제작된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의지의 승리,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총통각하의 낯짝 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파간다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925년에 개봉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일 것입니다. 전함 포템킨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특기인 몽타주 기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포템킨호가 지배층에게 반란을 일으키며 함포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자석상이 서서히 일어나는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샷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배층에 맞서서 깨어나는 민중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몽타주 기법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아직도 보존되어서 수십 년 전의 사회는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옷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당시 소시민들의 삶, 그 당시 노동자들의 삶,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들을 말이죠.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든 영화들은 그 영화가 탄생했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2년작 이키루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기성세대가 지는 무력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주인공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떠나는 것을 통해 신세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 미국의 병참기지가 세워지면서 일본에 스며들게 된 미국의 자본과 문화는 위암 판정을 받게 된 이후 방황하는 주인공이 거쳐가는 장소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지독한 관료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명대사도 있습니다. 君、いつでも休暇を取らないんだってね。君がいないと役所が困るってわけか。いや、僕がいなくても役所では全然困らんということが分かっちゃうと困るんでね。 고전 영화는 현재 개봉하는 영화들의 부모님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 같은 괴수물에서 사용되는 기본 공식들은 1925년작 잃어버린 세계, 1933년작 킹콩, 그리고 1954년작 고지라 등을 통해서 정립된 것이고, We're millionaires, boys. I'll share it with all of you. Why, in a few months it'll be up in lights on Broadway. Kong,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만약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가 없었더라면 황야의 7인, 벅스라이프,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전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지금의 영화라는 건물을 세워온 벽돌들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타임머신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영화들이 수많은 고전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아 인용, 사용, 변형시켜와도 절대로 원작을 이길 순 없습니다.